민족의 명절인 설 명절을 보내고 나니 기온이 한결 따뜻해졌습니다. 공보찌개 주쌤은 경복궁 토파보기로 찾아뵌다 말씀드렸는데요. 토파보기라는 말이 좀 어렵다는 분들이 계셔서 경복궁 100가지 스토리로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광화문입니다. 경복궁은 모두 4개의 문이 있는데요. 광화문은 경복궁의 정문이자 남문입니다. 동쪽에는 건추문, 서쪽에는 영추문, 북쪽에는 신무문이 있죠. 남문이자 정문인 광화문은 임금이 궐 밖으로 행차할 때 백성들에게 첫 모습을 드러내는 곳인데요. 경복궁의 얼굴이자 랜드마크이기도 하죠. 광화문은 다른 3개의 문과 차별되는 모습입니다. 돌로 기단을 쌓은 석축에 3개의 홍례문을 만들었습니다. 중앙 출입문은 임금이, 좌우 현문은 일반 문무 관료들이 이용하도록 구분하였죠. 석축 위에는 중층 지붕에 웅장한 누각을 세웠는데요. 도성안에서 이처럼 중층 누각을 세운 성문은 숭례문, 흥인문, 돈의문, 숙정문 등 도성의 4대 문과 경복궁의 4개 문뿐이었습니다. 석축과 물루 사이는 여장을 두어 문양들을 새겼는데 주역의 64궤와 화연문입니다. 화연문은 동양에서는 벽사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죠. 여장의 양끝 동서 방향에는 귀엽고 앙증맞은 해치 2마리가 앉아서 우리들을 반깁니다. 하지만 눈여겨보지 않으면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장에 앉아있는 해치는 늘 쓸쓸해합니다. 경복궁을 방문하신다면 꼭 이 귀엽고 앙증맞은 해치에게 안녕 인사를 건네보시면 어떠실까요? 그러면 해치가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여러분들을 맞이해 줄 것입니다. 여장의 해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광화문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광화문 천장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3개의 홍례문 천장에는 상상의 동물인 사령이 그려져 있는데요. 사령은 봉황, 기린, 거북, 용입니다. 하지만 광화문 천장에는 아쉽지만 용은 새겨져 있지 않죠. 경복궁 연건일기에는 광화문 천장 그림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요. 가운데 역한에는 쌍봉, 서현문에는 낙귀 부서, 동현문에는 하마구도를 그려 넣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광화문에도 이처럼 똑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을까요? 현재는 한국 전쟁으로 불탄 광화문을 1968년 복원할 때 그려진 것을 당시 그대로 모사한 것인데요. 중앙에는 쌍봉, 동쪽에는 2마리의 용마, 서쪽에는 2마리의 거북이 그려져 있습니다. 조선 초기에 만들어진 광화문은 앞선 영상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임진왜란 때 모두 불타 없어졌다가 고종 때의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만들었습니다. 고종 때에 만들어진 광화문은 변함없이 그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광화문은 고종 때 이후 많은 순환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가장 먼저 당한 슬픈 이야기는 일제강점기로 돌아갑니다. 1910년 대한제국의 국권을 강탈한 일제는 대한제국을 조선으로 이름을 바꾸어 버리게 되죠. 그리고 조선의 식민 통치를 위해 조선 총독부를 설립하게 됩니다. 조선 총독부는 경복궁의 가장 중심 건물인 근정전 앞과 정문인 광화문 사이에 떡하니 세워졌는데요. 한 나라를 상징하는 궁궐의 법궁에서 일제가 저지른 만행 중 하나입니다. 일제는 경복궁의 많은 정각들을 훼손하고 파괴했죠. 광화문도 훼손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요. 광화문이 바람 앞에 등잔불 같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광화문을 헐면 안 된다는 여론이 일어났고 그 여론으로 인하여 광화문은 다행히 헐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자리를 잃게 되는 순환을 겪게 되죠. 조선 총독부가 완공되고 3년이 지난 1929년 일제는 조선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조선 박람회는 일제가 조선을 식민 지배하면서 근대화를 이뤘다는 성과를 홍보하는 행사였습니다. 이때 광화문은 박람회장 정문으로 사용하게 되고요. 동쪽인 건춘문 북쪽으로 자리도 옮겨가게 됩니다. 일제는 광화문을 헐지 못하자 그 위상을 떨어뜨리고자 광화문을 한갓 박람회장 정문으로 이용하면서 의미와 상징성과 기능을 사라지게 한 것입니다. 1945년 해방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쁨을 누린 것도 잠시. 1950년 한국 전쟁으로 광화문은 석축으로 된 기단 부분만 남고 2층으로 된 문루는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이후 광화문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시대의 변화와 함께 그 모습을 달리하게 됩니다. 1968년 광화문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전쟁 때 없어진 문루는 콘크리트로 만들어서 색칠을 했습니다. 원래 문루는 나무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말이죠. 그러면 왜 나무가 아닌 콘크리트로 복원을 하였을까요? 1000년이 가도 변하지 않을 재료로 복원하라 라는 당시 지도자의 지시가 있기도 했지만 한국 전쟁 후 전 국토는 폐허가 된 상태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여서 광화문에 사용할 큰 목재를 구하기가 어려웠던 점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광화문 현판은 한글로 쓰였고 대통령 친필이었습니다. 1968년 복원 이후 40여 년간 자리를 지켜온 콘크리트 광화문은 다시 복원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 복원했을 때 잘못된 재료도 문제가 있었지만 무엇보다 고종 때에 지어진 광화문과 위치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광화문은 경복궁의 정문이어서 중심이 되는 건물들과 나란한 선에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68년에 복원한 광화문은 원 위치보다 약간 틀어져 복원이 되었습니다. 잘못된 원인은 조선 총독부 건물을 중심으로 복원을 했기 때문인데요. 조선 총독부 건물은 지을 당시에 경복궁 축과 다르게 비스듬히 세워졌는데요. 이것은 조선 신궁의 축에 맞추기 위함이었죠. 조선 신궁은 일제가 한국 식민 지배의 상징으로 우리 민족 정신을 말살하고자 남산 중턱에 세운 신사였습니다. 2010년 광화문은 원래의 자리를 되찾았고 문루는 나무로, 현판 글씨는 한글이 아닌 한문으로 쓰여졌는데 흰색 바탕에 검정색 글자였습니다. 몇 년 전 경복궁에 관한 놀라운 소식 하나가 우리들을 설레게 했죠. 경복궁 연건일기가 세상 밖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경복궁 연건일기는 고종 때의 경복궁 중건을 하면서 있었던 모든 과정을 소상하게 담은 기록물인데요. 연건일기가 나오면서 150년 만에 경복궁 중건에 관한 모든 궁금증이 해결되었습니다. 연건일기에는 광화문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광화문의 현판 글씨가 흰색 바탕에 검정색 글씨가 아닌 묵질금자, 즉 검정색 바탕에 금색 글자였습니다. 2023년 광화문 올대를 복원하면서 드디어 광화문 현판도 원래의 모습인 검정색 바탕에 금색 글자로 바뀌어서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반기고 있습니다. 광화문은 이렇게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우리들의 애정과 관심으로 제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광화문이 온전한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기록이 있어서입니다. 기록의 중요성을 새삼 느껴보게 되는데요.
갖은 순환과 어려움을 겪어도 결국 제자리, 제 모습을 되찾은 광화문. 앞으로 수많은 시간이 흘러도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군버찌기 주쌤이었습니다.